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좌파, 호남, 여성을 비하한 글 3,500건가량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아이디 좌익효수의 사용자가 검찰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일 좌익효수가 댓글 작성을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은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이디 좌익효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이 파악한 국정원 의심 아이디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국정원은 공식 보도자를 통해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국정원 직원이라고 유포한 사람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반박해 신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아이디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지난 7월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받는 아이디 좌익효수 사용자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좌익효수는 DC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전라디언들 전부 시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종자들 등의 표현으로 광주 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들 비하하고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 등의 표현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게시글을 다수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좌익효수 사용자는 2011년 1월 15일부터 지난해 11월 28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글을 모두 삭제했다. 검찰은 조만간 좌익효수 사용자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항이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사인데 신기해요. 저는 그 좌익효수라는 아이디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 강철원 기자 글을 사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야 이 얘기를 합니다.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 여름도 지나고 가을의 무턱인데, 그렇죠. 진실은 때론 이렇게 오래 걸기도 합니다. 누가 숨기기도 하죠. 그러나 밝혀집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에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 2013년 9월 2일 월요일부터는요, 오후 2시부터가 아니라 12시 15분 내외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개편이죠. 가을 개편이라고 얘기하기 좀 쑥스러운 게, 이미 국민TV 라디오는 4월 달에 시험 방송을 시작했고요. 6월 달에 한번 대폭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개편했으니까 맞네. 가을 개편 맞네요. 봄에 시작하고 여름에 개편하고 가을에 개편했으니까 제발 겨울 개편은 없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은 유동적이고 21세기는 디지털 세대이며
강산이 10년이면 10번도 다 바뀐다고 하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입니다. 디지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디지털을 지배를 해야지 디지털에 끌려갔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 만화에 보는 그런 꼴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나 사람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예. 물론 돼지 같은 그런 동물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사람입니다, 사람. 예. 너무 부진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투덜투덜 되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요. 예.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시부터 4시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점심을 먹기도 그렇고 아니 먹기도 그렇고 뭐냐면 저는 8시, 7시에 아침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는 그런 사이클로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괜히 제가 무슨 예술감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남들보다 좀 늦게 자고 남들보다 좀 늦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침을 한 10시 정도에 먹죠. 네. 근데 2시에 방송이니까 1시쯤에 밥을 먹기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이제 밥을 좀 먹고 보면은 나른해지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건너뛰고 4시 끝나고 배가 고프면 뭘 먹고 아니면 그냥 말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주 좋아졌어요. 왜냐? 10시쯤에 아침을 먹는다고 치면 2시에 방송 끝나고 느긋하게 점심을 먹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친환경 음식, 식재료를 이렇게 위주로 한 김재현 간사의 맛있는 요리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까? 이제 개편을 통해서 밥도 안 준대요? 괜히 그럼 옳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방송을 끝내놓고 좀. 게다가 저들 밥까지 사라고요? 야, 지금 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지금 2명 앉아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원래 정승조 아나운서가 제 시간에 PD를 보기로 했는데 오늘 출근 첫날인데 첫날부터 기계를 맡기게 하는 서로가 부담이 되는가 보죠. 그래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지금 출근해서 사수석에 앉아 있고 옆에 정승조 아나운서가 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예. 사실 문희정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개편 여러 가지 스팟 이런 걸 위해서 토요일에 촛불 집회 갔다 온 건 별도로 치고요. 어제 하루 종일 작업을 했대요. 새벽에 집에 들어갔다가 잠깐 눈 붙이고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오후 출근이죠. 그렇다고 여기 무슨 야근 수당을 줍니까? 아니면 특근 야식을 줍니까? 그런데 밥을 안 준다고요? 이거 옳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텅 비어 있구나.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썰렁해요. 그래서 이 시간 되면 원래 이렇게 썰렁한가? 다들 밑으로 밥 먹으러 갔구나. 오다가 노정면 기자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TV의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제가 평하고 있는 미모의 사나이 최동석 이사를 비롯한 몇 명이 외식을 하러 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노정면 기자가 첫 출근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6층에 가면은 이따가 먹을 것이 많이 남아있겠구나라고 기뻐했거든요. 근데 왜 밥을 이제 안 하기로 했다. 이것도 개편이군요.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식구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 이 식구라는 것은 정말 같이 밥을 먹는 사이라는 이런 정겨운 게 있잖아요. 집가자 밑에 보면은 돼지랑 개랑 이렇게 집가자 밑에 있는 게 돼지랑 개랑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밑에는 돼지랑 개까지 있는 것, 그것이 집이다라는 것, 얼마나 정겨운 단어입니까? 그런 것처럼 식구라는 말에는 같이 밥을 먹는 사이인데,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식당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이랑 같이 있고, 또 특정한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이러저러게 집중에 방해되기도 하겠죠. 아무튼, 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점심은 외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왜 열받았냐면 옆에 있는 사드려야죠. 그럼요. 네. 마이크 내리면 어떡합니까? 네. 마이크 내리면 안 되죠.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12시 15분에 뵙습니다. 점심시간에 남들처럼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제가 생소할 수도 있겠고요. 또 2시, 4시가 좋았는데 12시, 2시에 하면은 못 듣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이것을 팟빵으로 해결해야 되는 다운받아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여태까지 그런 것처럼 생방송을 고수하려고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생방송은 생방송이니까 봐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녹음 방송은 그만큼 완성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더불어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소 버벅거리더라도 생방송하면서 이렇게 게시판 보면서 소통하는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현장에서 배웠던 분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인터넷으로 시청하셨던 분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촛불을 밝혀두셨던 분들 모두 고맙고 그렇습니다. 들국화에 축복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고 생일 축하곡으로 결혼 축하곡으로 제가 즐겨 부르게 됐었던 이 노래, 오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그런 축가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정겨운 노래입니다. 들국화 1집은 여러 평론가 또 가요 관계자들이 평가했었던, 뽑았었던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이죠. 앨범 100개 뽑았었는데 그중에 당당히 1위로 이렇게 들어왔던 곡이죠. 싱글과 앨범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싱글은 그 앞뒤, 옛날에 45 LP 시절에 LP는 롱플레이어 이 레코드의 약자인데 맞나? 하여튼 롱플레이 맞는데 1분에 33과 3분의 1을 회전을 해요. 천천히 도는 거죠. 그런데 45회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도너츠판이라고 했어요. 작게 만들어서 앞뒤에 한 곡씩만 넣으면은 빨리 도니까 그만큼 줄도 많이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면에 넣을 수 있는 곡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레코드 초기에는 72회전짜리 됐었어요. 72회전. 그러니까 그건 진짜 빨리 돌았죠. 옛날 흑백 영화 보면 왜 축음기 딱 틀어놓고 음악 나오잖아요. 아주 빨리 돌잖아요. 무성 영화도 아닌데 이렇게 빨리 도나 했는데 실제로 빨리 도는 겁니다. 1분에 72회전. 그런데 LP가 등장하고서부터는 싱글은 45회전짜리를 썼고요. LP는 33과 3분의 1 회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LP에는 앞뒷면에 합쳐갖고 심지어 한 50분 가까이, 50분까지는 안 됐나? 하여튼 곡을 담을 수 있으니까 앨범의 시대가 온 거예요. 앨범은 그야말로 싱글의 집합체가 아닌 것이죠. 그 앨범이 그냥 싱글의 집합체가 아닌 작품으로 어떠한 컨셉이 있고 흐름이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되게 만든 것에는 결정적으로 비틀즈의 역할이 컸습니다. 1967년에 나왔었던 서전 페이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는 최초의 컨셉 앨범, 그러니까 가상의 밴드, 페이퍼 상사의 론리 하츠 클럽 밴드라는 가상의 밴드가 라이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되짚어보는 이러저러한 것들, 그런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앨범 시대를 확실히 열어젖힌 건데, 우리 가요사에도 훌륭한 곡들이 참 많죠. 그러나 앨범의 가치를 두는 것은 바로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이미자 선생의 동백아가씨라든가 등등, 애수의 소야곡이라든가 타양만이라든가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은 주로 싱글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요. 앨범 단위로 평가했을 때 바로 들국화 1집 1985년에 나왔죠. 이 음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런 앨범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중에 축복합니다. 들국화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는 참 저한테 정겹게 느껴졌어요. 제 20살 때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엄청난 앨범. 참 즐거웠습니다. 이따 가면 안 돼요? 이따 해도 돼요? 예.
게시판에 스포츠국장님께서 마침 이 노래를 올려주셔갖고 반가웠습니다. 시간 변경 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과 내일님 늘 따뜻하고 꼼꼼한 진행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솔룽구스, 솔룽구스는 이게 무지개가 있는 나라란, 무지개 뜨는 곳, 뭐 이런 뜻. 몽골에서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솔룽구스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몽골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미안하게도 근거 없는 그런 친숙함을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몽골 신경도 안 쓰는데 터키도 마찬가지로 하죠. 형제 나라라고 합니다. 예, 한국 전쟁 때 와서 참전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한 투르크는 원래 돌궐족이 기원이잖아요. 동돌궐, 서돌궐. 예, 동쪽으로 서쪽으로 갔었던 서돌궐 제국들의 후예들. 돌궐이 이제 투르크 되면서 중세시대 셀주크 투르크, 그리고 근대에 오스만 투르크가 망하면서 나중에 새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예, 터키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만 친근감을 느낀대요. 솔룽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사람들 사실 걸어다니는 거 보면 우리랑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상한 말이야. 그럼 몽골입니다. 솔룽구스님. 그래서 촛불을 듭니다. 그렇죠. 예, 그건 그거 이건 이겁니다. 그래서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해서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서로서로들 대응하고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하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촛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그것을 더욱 절감을 했죠. 토요일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비 오는 날 주최 측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 제가 공연으로 열자 그랬었죠. 예,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흩어져 있는데 이때 무슨 억지로 모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또 연설하기도 그렇고 노래는 합시다. 그래서 기타를 들고 나가기까지는 좋은데 위에 천정이 있어갖고 안심했거든요. 저는 비 맞아도 되지만 기타는 비 맞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갑자기 제 앞으로 이제 비가 들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마이크가 서 있으니까. 그렇다고 자세 안 나오게 그거 들고서 기자한테 옆에 있는 기자한테 이것 좀 뒤로 좀 해주실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자들도 보니까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다 내려갔어야 되는데 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옆에 서 있더라고요. 아니 카메라 들고 서 있었으면 좀 댄싱이라도 좀 하면서 그림이라도 만들어주지. 지들은 맨날 그림 얘기하고 그림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까지 만들어갖고는 손을 내저어라, 촛불을 흔들어라, 함성을 지어라, 별 주문 다 하면서 지들은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옆에서 멀뚱멀뚱 카메라 들고 서 있었어요. 정말. 하여튼 그러면서 기타에 비가 들이쳤거든요. 저는 그날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기타를 들고 나가고 싶었어요. 촛불이 위기, 국정원의 공작 때문에 미래가 붙으며 있었던 그 집회에 저는 나름대로 가장 좋은 기타를 들고 나가는 걸로 제 성의를 표했던 거죠. 그러나 비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시겁했습니다. 다행이지 불행이지 제 순서가 끝난 다음에 비가 그쳤죠. 즐거운 일이죠. 예. 제가 노래할 때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제 무대 마친 다음에 비가 오는 것보다야 공익을 위해서는 좋은 거죠. 제 기타가 어떻게 됐던. 네. 그렇습니다. 주영아빠님 반갑습니다. 희망연모님 이 시간은 처음이시라고요. 이야 정말 이렇게 뵈니 좋다고요. 엄청난 비 속에 촛불을 함께 들으셨다고요. 반갑습니다. 텐트메이커님 오랜만입니다. 중식 시간이 즐거워요. 강력제지 호남 비하 좌익효수가 이석기보다 위험해. 좌익효수. 효수라는 개념 아시죠? 예전에 사형제도 목을 자르는 참수형 말이죠. 참수형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있었죠. 예. 공식적으로 폐지가 된 게 1950년대가 60년대인가. 그때 이 참수형, 기요틴이라고 하는 의사가 발명했다고 하는 그 목 자르는 기구, 예. 그거로 하는 사형 집행이, 그래요. 몇십 년까지 있었습니다. 효수는
동양의 언어죠. 목을 잘라갖고 개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게 높이 매다는 것이죠. 그러니 망자에 대한 그런 욕까지 보이는 그런 것이죠. 게다가 좌익. 좌익효수라는 단어와 저는 비슷하게 좀 삭막한 단어는 저는 수골 박멸 뭐 이런 걸 들고 싶은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를 얘기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그걸 뭐 꼬집어가 내가 어떻게 패대기 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상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문제겠죠. 반사회적 행동,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좌익 박멸은 박멸을 폭력을 한다 그렇다면은 역시 수골 박멸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좌익 효수만큼이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요. 뉴익님 해외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뉴욕에서 들으시기에 이 시간이 더 좋으십니까? 예, 한동안 뜸하셨죠? 그래요.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면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국정원에서 반협박했었어요. 힘증은 가지만 정확한 물증이 나올 때까지 자제했었던 건데 대강의 물증까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거가 돼서 나타나진 않았으니까요. 자, 텐트메이커님께서도 토요일날 서울역 광장에 계셨군요. 왕싸가지님, 네, 좋은 방송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올 2구자 경기에서 10구자 되었습니다. 왕싸가지님, 자, 왕매너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치 점심을 먹고 난 듯 하루가 갑자기 빨라지는 듯 반가운 사람을 길에서 만난 듯 켄트24님 고맙습니다. 켄트는 영국의 지명이기도 하고 또 담배 이름이기도 하죠. 사랑한 정희님, 동남에도 일방사능 안전지대 아니다. 예, 괴담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본 총리 입에서가 아니라 한국 총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참 이상하죠. 희망도리님, 이사하느라 고생하셨슈.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해요. 신청곡은 서기상 1집 세상 속으로 실렸는 탈목마루 부탁해요. 이런 노래도 하세요? 주옥 같은 마초, 죄송합니다. 주옥 같은 마초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개편되고 더 좋아진 것 같은 파이팅. 예, 싸이님께서 오셨고, 소녀님께서 환영하셨습니다. 야로님, 4시에 듣다가 2시에 들으려니 시간 적응이 안 되네요. 2시간 일찍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 명확한 멘트 잘 듣겠습니다.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면 그 전날 술을 퍼마시고 뻗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워졌다 이거죠. 왜냐하면 목소리를 내려면은 조금은 일찍 일어나서 목소리를 풀어야 되거든요. 목소리 푸는 건 저는 돌아다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택시 같은 걸 안 타고 지하철역까지 걸어오고 지하철역에서 다시 걸어오고 몸이 풀리면 목소리도 풀리게 돼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백정님, 압력 그렇고 말고요. 뭔 얘기인지 뭐가 그렇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얘기죠. 인간백정. 삭막한 닉네임이군요. 자,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열의 비상부터 듣죠. 모든 게 남아도 보이는 여기도 모자란 건 하나 있어. 사랑 말은 지우려면 여기는 착각의 바다. 예. 발레하면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이런 거 많이 연상을 하잖아요. 차이코프스키의 그런 작품이었죠. 차이코프스키가 동성애자라고 탄압을 받았다 한다면은 글쎄 이런 예술을 우리는 들을 수 없었겠죠. 그죠? 자, 뉴스바 어디서 다시 들을 수 있냐고요? 검색해도 안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은 거죠. 몇 시간 걸립니다. 이 팟빵에 다시 올리려면은 편집을 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요.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오늘 뭐 뉴스봐 좋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 오늘 점심 식사를 하고 어디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는데 사실 노정민 기자가 오늘만 온 게 아니라 이 출연이 확정되고서 거의 매일 와서 현지 적응을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그 성실성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국민TV의 아침이 훨씬 풍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겠네. RTV 고발 뉴스를 보던 수골 울 팀장님 얼굴이 뻘개지더니 우리 그네님 깐다고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하더이다. 빨갱이는 지금 그 한나라당이 아니 새누리당이죠. 빨간색. 그 민주당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거 보니까 언뜻 딱 보니까 그 미음자에다가 이렇게 산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LA 다저스 같은 푸른색 같기도 하고.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못마땅해 하시는 분도 있고 산뜻하다 이런 분도 계신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남의 당 얘기인데. 자, 간만에 출첵합니다. PD는 쭉 문중정이신가 보네요. 오늘은 사수로 잠깐 인수인계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전마마께서 네, 거느리고 있는 별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넷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 네, 넷이라 그러면 안 되고 중전에 이렇게 있는 별감. 별감이 누구냐고요? 그 왜 꽝 깃털 같은 거 이렇게 양쪽에 그 끼워져 있는 갓 쓰고서 빨간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뭐라 얘기해야 되나? 그 회로 따지면 집사 역할. 그러니까 직함은 있으되 군인으로 따지면 방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위. 어디에나 있는데 뭘 하는지는 도대체 잘 모르는. 가끔은 깽판도 치는 것 같은 별감. 별감들이 사실은 장안에 화제를 몰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술집에서도 한량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싸움에 연루되기도 하고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고 좀 궁에서 봤을 때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예. 방위병이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방위 출신들 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얘가 그렇다는 거야? 아무튼 그렇다고 넷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냥 노예라고 해요. 노예? 예. 중전께서는 양옆에 이렇게 별감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으면서 노예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분입니다. 예. 이다님 촛불 때 힘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베세또님 다시 시작되는 나란히 가자나도 축하드립니다. 함께 가는 점심방송 더 유익하고 활기찬 오후를 열어주실 거란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죠. 제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밥 안 주면 방송 펑크 내세요. 이야, 주옥 같은 마초, 주옥 같은 마초님, 정말 주옥 같은 발언이십니다. 밥 안 주면 방송 펑크 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절대 안 했던 투쟁이 단식 투쟁입니다. 아니, 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투쟁을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배가 고프면 일단 화가 나거든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배고프면 화내는 스타일.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의학적으로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한다면서요. 참 말 잘 만들어요. 탄수화물 중독. 맞아요. 우리나라 살인자의 100%가, 아니 99.99%가 평소에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살인자의 90% 이상이 24시간 이내에 쌀밥을 먹은 적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 쌀밥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살인 무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 스타일? 그렇죠. 국정원 스타일이죠. 조합원 이름으로 명한다. 손병희님께 맛있는 밥을 주어라. 조합원님, 이 협동조합은 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님께서 밥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철수만이 살길. 형님, 앞으로 점심 제때 못 드시네요. 웃잖아. 형님 방송에 예의 없는 말 좀 하려고요. 단지 이런 닉네임을 썼다고 간찰순이 비꼬아서 댓글 다는 분들이 있네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전 안철수 지지하는 젊은 청년 조합원입니다. 작년 선거 땐 문재인 의원님 당연 찍었고요. 그 후 멘붕도 왔고요. 문재인 의원님도 존경합니다. 이번 대화로 공개했던 실망했지만 그래도 존경합니다. 단지 안철수 지지하고 이런 댓글 달았다고 마구마구 비꼬아서 댓글 다는 분들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형님, 이런 글 남겨서 죄송합니다. 신청곡 보님 해피송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철수만이 살 길, 예, 적극 동의합니다. 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 함께하는 그런 정치 노선은 있는 거죠. 없는 것보다야 훨씬 선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그 내숭 떠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만 그래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과는 깊은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게 정치, 현대사 이런 걸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불가근 불가근의 원칙을 세우죠. 그러나 새누리당을 지지 않는 그런 분들과는 기본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거죠. 자기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나쁜 놈으로 하는 문죄인이니 간찰스라니 노빠라니 유빠라니 숫골 깨시라니 이런 단어로 공격하는 것. 이번의 사태를 봤을 때 이 감정적인 비아냥. 사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팩트와 논리,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인 그런 그 정당성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지.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우리 안 도와줬으니까 너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이죠. 장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싸우면은 나중에 감정의 앙금은 없어요. 그러나 감정으로 싸우게 되면은 나중에 승복을 못하는 겁니다. 논리와 이성, 법과 정치적인 논리로 승부가 결정 난 다음에도 범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무례를 무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승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야말로 분리 대응해서 촛불은 촛불이고 이석기는 이석기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때에 따라서는 해체를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벌을 받거나 아니면 공직자라면 옷을 벗거나 아직 아무튼 그런 거 그렇게 해야지. 철수만 살길님 이 철수는 저 도망가는 철수가 아니고 영희와 철수의 철수군요. 하여튼 존중합니다. 식구가 늘어서 밥하기가 힘들었나 보네요. 블루벨벳님. 이런 해석도 있군요. 아무튼 김재현 간사는 본래 그 간사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회계를 제외한 그런 안살림 같은 거 충실하게 됐으니까 그건 기쁜 일이죠. 근데 저에겐 결코 기쁜 일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젠 좀 밥을 좀 저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2시 전에 와갖고 어떤 때는 먹었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그때 좀 허겁지겁 먹고 4시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다른 데 가서 먹을 힘도 없었을 경우에는 6층 사무실에서 간간히 먹기도 했는데 그 깨알 같은 재미가 있었거든요. 특히 게스트 먼저 보내고 혼자 먹을 때 그 기분 모르실 거예요. 게스트 밥값 내가 안 내도 되니까. 근데 그래도요, 제 게스트 치고서는 제 밥 안 먹어본 그 게스트 없습니다. 제가 애용하고 있었던 합정동 역 근처에 있는 경스시, 오늘의 스시 13,000원 12피스, 기분 좋은 맥주도 하나씩 이렇게 곁들여갖고. 왜 이러세요, 정말. 채식주의자 문중전께서는 그거 안 드시니까 또 방송 때문에 못 드신 건데, 됐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2시 끝나고 저기 가갖고 경수시 맞은편에 있는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는 보리밥집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화를 내세요? 화를 낸 건 팩트가 아니고요. 목소리가 컸다는 게 팩트입니다.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너 화를 냈지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국정원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보급은 필수, 손병희 씨께 점심을 보급하라. 신샘님. 보급은 각자 저기 하는 거라니까 보급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두님 출첵이요. 만남밥 대접하고 싶네요. 이게 바로 조합원의 자세입니다. 명한원이 내지는 보급하라 이런 것은 주식회사 스타일인 거고요. 협동조합은 대접하고 싶네요. 뭐 이런 게 그런 거죠. 아이고 참네. 서기상에 타는 목마루 부르고 있던가요? 서기상 꽃다지 출신입니다. 노래배 꽃다지 창단 멤버이기도 했었고요. 원래 형이 있었는데 형이 노래 잘했었거든요. 근데 형이 요절을 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음악을 해서 꽃다지 창단 멤버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명동성당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들불야학 모금을 위한 거리 공연이 있는데 거기에 박준,
연영석 또 뭐 이런 분들과 함께 자주 출몰을 합니다. 서기상의 타는 목마루로 듣죠. 간직해온 많은 꿈들이 허공에 뜬 구름처럼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